준법 아우님 잘 지냈나? 지금 형님 지금 막 퇴근하기 전에 우리 아우들한테 구독자 사연을 하나 들고 와가지고 피와 살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지금 이제 막 카메라를 켰다 알겠지? 형님이 그동안 사실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우님들한테 구독자 사연을 형님이 많이 좀 소개를 못 해줬는데, 사실은 바쁘기도 바빴지만 너희들과 사연을 왜 이렇게 안 보내는데 형님 스스로 형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팩폭을 스스로 날려야지만 우리 아우들이 형님 손을 좀 들어주겠나. 우리 아님들도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망설이지 말고 메일을 보내주고, 주위에서 혹시 뭐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야 무소년 형한테 이메일 한번 보내봐라, 무료로 상담해준다고 하니까 한번 보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형님이 사연을 소개할 수 있도록 우리 아우님들이 좀 많이 추천해주고 도움을 좀 더 알겠지. 자,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지난번에 우리 아우님들 그 형님이 이벤트 한 거 아마 발송을 많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형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열악하다 알겠지. 형님은 뭐 도와주는 거는 우리 편집자 아우밖에 없고 하나하나 인터넷에서 책 주문해가지고 주소 입력하고 우리 아우들은 다 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이 걸리는 점 우리 아우들 양해를 해주고, 형님이 사은품 안 보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다. 보내준다 알겠지. 좀만 기다려도 알겠지. 오늘 사연은 뭐냐 하면 형님이 조금 안타까운 사연이다. 왜냐하면 형님이 그동안 우리 그 영상에서 형님 유튜브 채널에서 좀 많이 다뤘던 내용이고, 요래요래 하면 안 된다고 형님이 경고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 방송을 본 우리 아우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막 보니까 우리 아우님이 좀 화가 나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 인터넷상에서 욕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상대방한테 듣기 싫은 소리, 기분 나쁜 소리를 갖다가 좀 한 것 같다 알겠지. 형님이 한번 그 이메일 온 거 사연을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아우들한테 사연을 소개하고, 그리고 사연 보내준 우리 아우님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를 좀 형님이 한번 해줄게 알겠지. 저는 경북 사는 27살입니다. 우리 아우님 많이 어리네 형님보다. 같이 가면 형님이 또 워낙 동안이다 보니까 겉으로는 또 이제 동갑이라는 소리도 다름이 아니라 며칠 전에 네이버 카페에서 댓글로 제가 상대방한테 욱해가지고 거지 새끼라는 댓글을 남겼는데요. 상대방이 이 댓글을 남긴 걸 보고 저한테 고소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경고성 메시지를 남긴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을 쭉 하고 있다 알겠지. 근데 지금 우리 아는 형님이 쭉 내려주는 이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좀 시비가 좀 붙은 것 같아. 시비가 붙다 보니까 우리 아우님이 좀 순간적인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거지 새끼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겼는데, 거기다 대고 상대방 아우가 내일 고소 접수할게요. 크크크. 이 카페에서 민사합의금 좀 많이 벌어가네. 크크크. 참고로 합의 안행 드리고요. 기소유예 뜨시면 그냥 민사 진행합니다. 수고하세요. 이 보니까 약간 좀 이하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말하기 좀 그러겠지만 뭔가 좀 이렇게 상대방을 흥분해서 이렇게 뭐 합의금 뜯어내는 뭐 그런 것처럼 약간 보이기도 하고, 좀 하여튼 좀 의심이 좀 된다 알겠지. 그리고 쭉 보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내 블로그에 내 인적사항 등록돼 있어서 특정상 되고요, 공용선은 당연히 되고요, 거기다 내가 욕하지 말라고 하는 또 하셨기 때문에 이게 고소를 하더라도 제가 성립된다 뭐 이렇게 지금 한 것 같다 알겠지. 이게 지금 우리 아우 같은 상황에서도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한번 형님이 법조문을 보면서, 물론 법조문 내용은 너무 간단하긴 한데 형님 설명 한번 해볼게. 단대 한번 지켜봐라 알겠지. 자, 311조 모욕 뭐라 돼 있노?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눈이 침침히 잘 뭐라 돼 있노?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다 아이가. 그러니까 참고로 말하면 이 사이버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건 있는데 사이버 모욕죄는 없다 알겠지. 온라인상에서 욕을 하더라도 형법에 의해서만 처벌받는다 알겠지. 다른 법에서 처벌받는 게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 앞에서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단 둘이서 너와 나 사이에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거기서 욕을 한다든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너와 나 둘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모욕죄가 성립이 안 된다 알겠지. 다른 사람 다 있는 데서 해야지만 모욕죄가 성립되는, 욕을 해야지만 모욕죄가 성립되는데,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공개된 공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연성은 일단은 성립이 되겠지. 그 다음에 사람을 갖다가 모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뭐냐 하면 어쨌든 간에 이게 그 사람이 특정이 돼야 된단 말이다 알겠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욕을 하는데 그 모욕죄가 성립이 되겠나? 내가 누군가를 모욕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카페 그 싸움 댓글 보니까 공연 특정성 요런 말을 했다 아이가. 뭐 자기 뭐 블로그에 뭐 이름이랑 이런 거 다 나온다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온라인상에서 아이디만 있다 요런 경우에는 모욕죄 같은 게 성립이 안 된다고 보면 알겠지. 누구한테 욕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참고 삼아서 가끔가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디 뭐 이렇게 되게 누군가 욕을 하면서 뭐 주어는 없습니다 이렇게 간혹 댓글 달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어떤 글을 남긴 아우들이 있는데, 주어는 없습니다 이런 거 웬만하면 잘 안 통한다 알겠지. 주어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누군지 특정이 되어 있고 누가 보더라도 누굴 욕하는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있으니까 괜히 쓸데없이 댓글 달면서 나는 주어는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 안 받는다 그런 생각은 안 든다,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페 아이디를 통해서 블로그에 접근이 가능하고 블로그에 개인 신상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특정성, 사람을 욕해야 된다는 그 사람이라는 부분도 조건이 만족된다, 알겠지? 그 다음에 모욕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지 새끼라는 말은 형님 봤을 때도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평가나 이런 것들을 깎아내리는 충분히 모욕적인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알겠지? 그래서 형님 생각에는 우리 아우가 걱정한 대로 이게 모욕죄가 성립은 일단 될 것 같다, 알겠지? 그러면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 아우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좀 고민될 것 같은데, 일단은 형님은 한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생각해봤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지금 모욕죄 고소 운운한 아우가 보니까 선수야 이런 식으로 합의금을 뜯어내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다는 그런 뉘앙스를 본인 스스로 남기고 있잖아. 그럴 경우에는 이 아우가 그동안에 분란 일으켰던 것들 아이디 닉네임으로 검색해가지고 한번 풀어보러.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 아우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비 걸어가지고 합의금 받고 한 게 뭐 10건 20건 30건 심하게 말하면 100건 된다 이러면 이 부분을 싹 긁어가지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이렇게 상대방한테 욕을 먹어서 합의금을 유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 안 된다. 이 사람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유발시켜서 그렇게 욕먹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이 참작돼가지고 형님 생각에는 무혐의, 그러니까 무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말만 이렇게 했지 실제로 이렇게 뭐 자발적으로 고소고발하고 뭐 해가지고 합의금 뜯어내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분하고 합의를 해야 돼. 그 합의금에 대한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을 형님이 좀 말을 해주려고 하거든, 알겠지? 보통 이렇게 모욕죄로 이렇게 신고당하는 고소당하는 경우에 초범인 경우에는 반성문 쓰고 잘못했다고 하면 보통 기소유예라고 해서 법적인 처벌을 안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알겠지? 그리고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하고 합의하고 고소 취하하고 이러면 아무런 법적인 처벌을 안 받는 거니까 상대방하고 합의를 먼저 한번 해봐라. 그런데 합의금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보냐면 그 벌금 나오는 거 정도 있잖아. 그 정도 선에서 보통 이제 합의금을 측정하는데 이게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한다 돼 있잖아. 그러니까 보통 한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벌금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형님 생각에는 합의를 해가지고 상대방 합의해가지고 고소 취하하게 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도 형님 생각에는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만약에 우리가 합의 안 하고 초범이라서 합의 안 하고 기소유예가 나왔다 했을 때는 또 이 친구가 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또 위자료를 달라고 할 수 있거든. 그런 경우에 형님 생각에는 아마 많이 인정 안 되고 30만원에서 50만원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우리가 형사 단계에서 형사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민형사상 합의를 해가지고 30에서 50만 원을 주나, 아니면 우리가 형사에서는 우리가 합의 안 하고 우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가지고 그냥 원만하게 끝난 상황에서 그 상대방 이 친구가 고소한 친구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가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주나,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형님 생각에는 우리 아우님이 뭐 여유가 좀 된다 그러면 용서를 구하고 합의금을 줘서 합의하는 게 좋다고 생각된다, 알겠지?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게임을 하다가 또는 네이버 카페에서 카페 활동을 하다가 어떤 법적인 시비에 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형님이 한번 구독자 사연을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봤는데, 요 방송 보는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괜히 또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좀 한번 참아가지고 꾹 참고 넘어가면서 괜히 이런 또 쓸데없는 어떤 그런 분란을 시비를 갖다가 맞아떨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이 방송 보는 이 사연 보내준 아우 같은 경우에는 형님이 말한 그 두 가지 방법, 그 방법을 찾아가지고 좀 원만하게 합의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이 친구가 프로 고소꾼이랑 프로 고발꾼이란 걸 찾아가지고 법적인 어떤 그런 처벌을 피하는 방향으로 한번 형님이 한번 조언을 한번 해줄게. 자, 오늘도 형님이 우리 아우들한테 정말로 법적인 도움이 되는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피와 살이 되고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사연을 한번 들고 와봤는데, 방송 보는 아우들 같은 경우에는 망설이지 말고 나도 이 방송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알겠지? 그래서 사연을 적극적으로 한번 보내주면 형님 좋겠다, 알겠지? 이만 물러간다. 자, 준법.